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죽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절대로 쉽게 죽을 수 없다고. 오늘도 돈이 되는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 시장은요, 고래들이 축적이 상당히 되어 있다.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리플 Are you ready? Go! 여러분들, SEC가요 리플 상대로 이번에 항소 신청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리플의 시세가 박스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 항소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번에 하락이 나왔던 부분 뭐죠? 바로 항소,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죠. 이게 합쳐지면서 강력하게 시세 하락이 만들어졌죠. 참 아쉬워요. 요번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악재가 나온 거죠. 꼭 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상황이고, 하지만 또 기다려서 무너지더라도 그만큼 지지 또한 강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200일선 다시 반등 나올 거고, 또 박스권의 흐름을 갖춰서 한동안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항소 이 이슈가 끝이 나야겠죠. 자, 그리고 계속 박스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든 글로벌 악재가 나오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잖아요. 그럼 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냅두면 됩니다. 이런 게 다 공포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 물량 뽑아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거래소 보유량, 요거 리플 가격입니다. 자, 거래소 보유량 뭘 의미하죠? 매도냐 매수냐 또는 홀딩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보유량이 전혀 증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 매도 압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전혀 거래소 이동량은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홀딩의 포지션은 여전히 고래들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고래들이 거래소 간 총 이동량을 보면 이동량이 줄었어요.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그럼 매도 압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동량은 전혀 없었다. 그럼 여전히 홀딩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작은 조막성 고래라든지 개인들의 물량이 항소로 인해서 공포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가요.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 항소법원에서 판사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간다면 리플의 승소는요 70% 이상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이트가 교차 항소를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항소에 대한 부분은 리플은 70% 이상, 절반 이상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이 소송은 적어도요 2026년 1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인데 26년까지 2025년, 2026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SEC가 제출한 항소장입니다. 다만 이 문서는 딸랑 한 장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 항소 신청서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하겠다, 구체적인 항소할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제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 6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브리핑 서류를 SEC가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요 일정을 바로 알려줬어요. 트위터 보시면 이제 브리핑 서류를 2024년 12월 2일까지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30일간 기간 연장을 또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 한 달을 더해요.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초인데 10월, 11월, 12월, 거기에 한 달 1월. 그죠? SEC는요 분명 이 30일 연장 기간을 무조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쓸 겁니다. 리플을 절대 쉽게 놔줄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년 1월 1일까지 연기가 된다. 그럼 결국 이번 항소의 시작은요 1월까지 그냥 강제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법률 최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요 우리는 교차 항소를 제기할 여부를 평가하고 있고
어느 쪽이든 SEC 소송에 처음부터 비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항소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할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자, 증명할 준비가 돼 있대요. 결국 리플도 항소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차선책을 세워놔야죠. 그죠? 우리도 SEC와 맞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도가 숨어 있죠. 우리는 승리한다. 리플은 승리한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리플이 항소를 할 경우에 14일 내에 항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리플도 당연히 항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결론은 강제적으로 1월 달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보유자분들은 자연스럽게 1월 짜증나 또 길어져?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기사를 보시면요. SEC와 리플 간의 갈등이 또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또 ING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때 이제 리플 투자자들이 최근에 SEC의 항소 결정을 막기 위해서 청원을 합니다. 그래, 사실 이게 진작 나왔어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자, 현재 5,196명이요. SEC 항소 결정을 막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SEC의 무분별한 항소 진행에 투자자들이 드디어 열받아서 일어났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열받잖아요. 그죠? 이거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결국 이건 SEC를 압박하는 행위로서 표현하는 거죠. 더욱더 이 청원의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플은 이번 항소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자, 승소에 자신이 있어! 왜 그럴까요? 리플이 아까 분명히 항소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 그리고 승소로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우리가 주장하는 걸 근거를 제시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승소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리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있죠. 기각. 항소 기각이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기에 SEC가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의 명확성이 위배됩니다. 앞전에 SEC의 또 중간 항소에 대한 기각에 대한 판례가 있다는 거. 이번 항소를 기각으로 끌 수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사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은 SEC가 어떤 부분으로 항소를 제기해야 할지 바로 이 브리핑 자료 기다려야 돼요. 이 브리핑 자료 기다려야 됩니다. 60일. 거기에 플러스 30일. 그럼 약 3개월입니다. 일단은 그 브리핑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어떠한 일도 발생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리플 시세는 항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시세 변동 정도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올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안에 기각이 나오면 무조건 이 소송 종결되는 겁니다. 그동안 소송 압박에서 탈출할 수 있고 시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앞으로 2달에서 3개월 정도. 자, 우리는 앞으로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2에서 3개월 사실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생각을. 2에서 3개월은 충분히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리플이 아니라 투자의 시선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투자로 전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리플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2에서 3개월을 강제적으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바로 민코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자, 민코인. 우리가 작은 투자금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리플을 기다리는 동안 민코인 우리는 작은 투자금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리플을 기다리는 동안 수익을 보고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민코인 투자. 그죠? 자, 2에서 3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이라면 충분히 투자 시선을 전환해서 새로운 수익을 노리고 민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로 민코인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